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원 시간이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9에서 141페이지에 있는 이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기 전에 먼저 지구과학 원 이 수행평가 공지를 좀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 나오면은 또 반에 게시하고 그럴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수행평가냐면 지구온난화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탐구를 하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 1시는 9월 마지막 주 첫 번째 지구과학 시간, 그래서 28일, 27일 또는 28일 각자 반에 따라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지구과학이 그 주에 가장 먼저 든 시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제일 빠른 지구과학 시간 27일, 28일 중에 하루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이렇게 요런 문항이 써있는 용지를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이렇게 쓰고 발생 원인 이렇게 쓰고 피해 사례를 쓰는데 이때는 근거 자료랑 출처를 포함해서 피해 사례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쓰지 말고 꼭 근거 자료를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여기 발생 원인에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발생 원인을 설명했는지에 따라 극복하는 방법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원인과 극복 방법이 서로 연계될 수 있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 어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은 지구 온난화는 이제 점점 나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심해질 것인지 이런 내용 아니면은 뭐 예전보다 지구 온난화가 현재 좀 더 좀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신의 뭐 생각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등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40분간 수업 시간 내에 40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다 적으면은 이제 제가 걷어서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요것들을 쓰면은 만점을 맞겠구나 감이 오실 거고요. 이제 준비 사항으로는 우리 그 피해 사례에서 근거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사 같은 내용을 스크랩해 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인쇄하기가 좀 그러면은 직접 손으로 써서 옮겨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40분만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양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 또는 그림을 활용해서 붙여도 됩니다. 이 용지는 크기가 비포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보다는 훨씬 큰 종일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리 이 내용을 제작해서 그냥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40분 동안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까 미리 내용을 구상해 오시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직접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갈게요. 자, 13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계지도에서 태평양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 세계지도 위에 위도별로 부는 바람과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을 흐르는 표층해를 그리시오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아쉬운 건 적도를 그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도는 제가 대충 표시를 하면 이쯤입니다. 이쯤. 너무 대충 한 것 같고 다시 요렇게 요 정도가 이제 적도의 위치고요. 그리고 위도 30도는 우리나라가 한 35도 정도 되니까 요렇게가 위도 30도 그리고 위도 60도는 요 정도가 위도 6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먼저 바람에 대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좀 그려보면 0도에서 30도 북반구죠. 위쪽은 북위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부는데 이렇게 위도 0도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해가지고 위도 30도까지 갔다가 위도 30도에서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향력에 의해 오른쪽으로 꺾여가지고 우역풍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쉽게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표시를 하는데 좀 더 엄밀한 방향으로 표시를 해보자면 이런 방향이 됩니다. 이런 방향.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도 30도에서 2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부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전향력을 고려해서 그리면 이런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위도 6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극동풍 이렇게
무역풍과 비슷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요. 자, 이 상황에서 바람 방향으로 이제 표층 해류가 흐르게 되는데, 바람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이유는 먼저 이제 경사를 만들고 그 경사에 따라서 물이 움직일 때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람 방향과 똑같이 무역풍대에서는 동에서 서, 그리고 육지를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육지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편서풍대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렀다가 또 육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남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도 30도를 이렇게 그려준다면, 여기서 똑같이 무역풍, 여기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물체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동무역풍이 부는 것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흐르는 표층 해류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남적도 해류죠. 그리고 여기서 육지를 만나서 이렇게 꺾이고, 이쪽에 남극순환 해류,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육지를 만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의 표층 해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지도 내용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그림은 대서양에서 측정한 수심 150에서 5000m까지의 수온 염분 밀도를 이제 TS도, 수온 염분도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A에서 D로 수심이 깊어지면 밀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려면 이 밀도선에 대해서 굉장히 평행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가로지르면서 평행하게가 아니죠. 가로지르면서 정확히 이동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 이동 모습을 보면은 밀도선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되게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밀도가 증가하는 때도 있고,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때도 있고,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제각각이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다를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얘기. 왜냐? 여기 보시면 수온이 같은 지점은 이 B에서부터 여기 수심 한 2000m 지점까지, 여기가 수온이 거의 동일하게 같은 가로축에 있는 곳인데, 이 B 위치, 800m 위치의 밀도를 보시면 요 선에 거의 걸쳤죠? 한 1.027호 정도가 되는데, 여기 2000m 지점을 보시면 요 선에 있으니까 요 선 정도는 약 1.027, 89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수온임에도 다른 밀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염분이 다르기 때문인 거고요. 어쨌든 수온이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다를 수 있다. 요 TS도는 그 1학기 마지막 그 단계에서 마지막 그 단원 거기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제 이번에 침층해주를 할 때 TS도 내용이 교과서에 같이 나와요.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에 TS도가 나오니까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1학기 때 했던 거지만 문제로 나올 수 있구나. 교과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구나.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수온 염분도를 분석하여 수구의 생성 당시의 조건을 알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온 염분도의 깊이에 따라서 수온과 염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 덩어리를 내가 수온과 염분을 분석해 봤더니 특정 수온이 X고 특정 염분이 Y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를 이제 지금 대서양에서 측정한 걸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태평양에서 측정한 거 또는 저기 남극해, 북극해 이런 데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요 TS도를 다 안다면 특정 위치에 있는 이 물이 과거에는 어디에서 북극해에 있었는지, 대서양에 있었는지, 남극해에 있었는지, 태평양에 있었는지, 인도양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온과 염분은 거의 잘 안 변해요. 그 물은 여러분들 다 투명해서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물도 결국에 밀도가 다르다라는 뜻은 물과 기름이 잘 안 섞이는 것처럼
물의 밀도가 다르면은, 특성이 다르면은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덩어리 자체는 처음 만들어진 곳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이동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 수온과 염분을 안다면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계 생성 당시의 조건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다음 3번. 그림은 인공에서 1년 차이로 이제 뭐 촬영한 태평양 동쪽 해역의 해수 표면 온도랍니다. 동쪽 해역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엘니뇨 라니냐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붉은색이 강할수록 온도가 높다. 엘니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가는 평소보다 고온 상태. 요게 엘니뇨죠. 엘니뇨. 태평양 동쪽이 평소보다 온도가 높았다. 엘니뇨. 나는 평소보다 저온 상태이다. 평소보다 동태평양이 저온이다. 라니냐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기로 들어갑시다. 가시기 뭐다? 엘니뇨. 그리고 페루 해역의 용승이 평소보다 활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페루 해역이 동태평양인지 서태평양인지 알아야 되는데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 요 정도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로 동태평양 하면 페루 해역 이렇게 나와요. 특히 남태평양의 동태평양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엘니뇨 라니냐는 적도를 기준으로 살짝 남반구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저 남태평양의 동태평양인 페루에게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용승이 평소보다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시기는 엘니뇨입니다.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평소보다 활발한 게 아니라 이제 평소보다 덜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무역풍이 약해져서 물이 서쪽으로 덜 가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다음 니은 가시기의 페루 북부는 평소보다 비가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 평소보다 따뜻합니다. 물이 따뜻하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따뜻해요. 그러면 평소보다 그 공기의 밀도는 낮아질 거고요. 밀도가 낮아진 공기는 상승을 해서 저기압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나시기의 호주 북부 지역은 평소보다 가뭄이 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호주 북부 지역 어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서태평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태평양. 나시기는 라니냐고요. 호주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서태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라니냐 시기 무역풍이 강해져서 동태평양은 더 차가워지고 서태평양은 더 따뜻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저기압이 더 강해질 것이고, 가뭄이 심한 게 아니라 비가 더 많이 내릴 것이다 라는 거죠. 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니은. 그 다음에 4번을 보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예전에 그 기후변화에서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기에 대해서 좀 잘못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칠게요. 일단 잘못 설명해서 미안하고요. 문제를 잘 보면, 자, 현재 공전궤도는 타원이다. 근데 10만 년이 지나면 원궤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주기를 원래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걸 주기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면 원 모양의 그 공전궤도 20일이 다시 원으로 오는데 이제 10만 년이 걸리는 건데, 제가 잘못 설명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서의 주기는 이제 그냥 정의만 따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기를 어떻게 쓰냐면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주기라고 지금 부른 겁니다. 아니면은 한 사이클을 요 원에서 타원으로 본 거예요. 이 주기의 한 사이클을. 그래서 이 공전궤도 20률이 변하는 주기는 원에서 타원으로 되는 데가 10만 년입니다. 10만 년. 원에서 다시 원 되는데 10만 년이 아니라 원에서 타원 됐다가 원에서 타원 되는데 10만 년, 또 타원에서 원 되는데 10만 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를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근데 찾아봤어요. 여러 자료를 막 봤는데 명확하게 막 원에서 다시 원 되는 데는 20만 년이고 원에서 타원 되는데 10만 년이다, 이렇게 진짜 정확히 얘기해 준 게 없고,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 또 하나 잘못 설명한 게 잘못 설명했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 자전축 경사 변화. 제가 21도에서 24.5도 됐다가 다시 21.5도 되는 게 4만 1000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애매해요. 주기가 계속 바뀌는 것도 많은데, 다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주기에 대해서 내용을 찾아봤는데
4만 천년, 그 지구 경사각의 변화는 4만 천년의 주기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지구 공전궤도 인심률은 10만 년을 주기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기라는 게 원상태에서 원상태로 오는 의미의 주기인지, 아니면은 극소에서 극도에, 그러니까 완전 정방대가 되는데 걸리는 걸 한 사이클로 보고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명확히 설명하는 게 없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걸 주기로 이제 뭉뚱그려서 10만 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매번 제각각입니다. 어떤 때는 뭐 9만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8만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12만 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계처럼 딱딱 정확히 10만 년마다 되는 건 아니고, 약 10만 년 이런 식인 건데, 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얘기를 할 때 어떤 기간이 지나야 어떤 모양이 되겠는가는 교과서 언어대로 그대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은 21.5도에서 24도까지 약 4만 천년을 주기로 변한다. 4만 천년이 주기고 21.5도에서 21도로 되는데 4만 천년이 걸린다가 아니라 딱 요 교과서 언어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은 그때 잘못 설명한 건 잊어주시고. 자,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는 원 모양과 타영 모양 상에서 약 10만 년을 주기로 변한다. 요 공전 궤도 20률에 대한 주기도 교과서 언어대로 알아주세요. 대신에 제 설명에 하나는 안 틀렸는데 그거는 이제 세차 운동 설명. 세차 운동은 정확히 자신의 위치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게 26,000년입니다. 그래서 13,000년 후에는 반대가 된다는 그 내용이 이 교과서에 정확히 잘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차 운동은 제가 말했던 의미의 주기가 맞는 거고 나머지 지구 자전축 경사 각도 변하는 거랑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 변하는 거는 이 교과서 그냥 표현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습지 내용을 이렇게 고칠게요.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랑 지구 공전 궤도 이심률 변화 요 제가 주기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렇게 지구 그 교과서 내용대로 그대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습지 그래서 이거 수정한 거 다시 온클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봐주시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알게 된 제 잘못된 설명 알게 돼서 좀 다행이고요. 근데 이거 처음 가르칠 때도 살짝 애매하긴 했어요. 제 느낌에. 그 외에는 잘못 가르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애매했던 건 다 없어서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말고는 안 틀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쨌든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만 년 후에 지구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단, 나머지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한다. 즉, 20률만 바꿨다라는 거죠. 자, 현재 북반구의 여름 위치는 A이다. 현재 그 모습 제가 꼭 기억해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 그려져 있고 태양이 이 위치에 있고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자전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전축에 90도 해가지고 이 위쪽이 북반구가 되고 이 아래쪽이 남반구가 되죠. 그래서 북반구의 여름 위치는 A이다. 맞습니다.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A 위치에서 북반구가 여름이다. 자, 그 다음 북반구의 겨울은 현재보다 추워질 것이다. 변화하고 나서 추워질 것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원래는 태양이랑 가까운 위치에서 겨울이었죠. 근데 변하고 나면 현재보다 좀 더 먼 위치에서의 겨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반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반구는 또 계산해 봐야겠죠. 어쨌든 북반구의 겨울은 현재보다 추워질 것이다. 맞죠? 더 먼 곳에서 겨울이 될 테니까. 다음,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지구가 1년 동안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의 총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타원 궤도로서 돌 때든 원궤도로서 돌 때든 어쨌든 원래는 멀리 있다가 가까이 온 거에 대해서 원래 가까이 있었을 때가 먼 것으로 위치를 하기 때문에 1년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태양으로부터 받는 총 에너지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1년 동안 받는 에너지 양으로 해석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건 교과서 문제라서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서는 애매한 표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구 궤도, 공전 궤도 이심률이 변해도 다시 위에다 좀 쓸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지구가
1년간 받는 태양 에너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 궤도, 공전 궤도 20유리 변해도 지구가 1년간 받는 태양 에너지는 동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기역 니은이 됩니다. 다음. 이거 아까 설명했던 거 5번으로 갈게요.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자, 화이팅 하자고요. 북태평양의 표층해류가 흐르는 해역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위도 30도, 30도를 지금 A, B 둘 다 30도쯤에 딱 동일한 위도에 위치를 한 겁니다. 동일한 위도에. 자꾸 빗나가는데 어쨌든 동일한 위도로 봐주세요. 문제에서 동일한 위도라고 안 줬지만 동일한 위도로 이제 이도하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A와 B 해역에서 표층 수온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육지가 없이 그냥 같은 위도에서 같은 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면 그런 건데 지금 육지가 있어가지고 이 해류가 생기죠. 표층 해류의 흐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 그리고 여기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거 생기죠. 육지가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고요. 어쨌든 A 해역은 결국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난류가 흐르는 곳, 그리고 B 해역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한류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표층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A와 B 해역은 같은 위도에 있지만 난류가 흐르는 A 지역이 B 해역보다 온도가 높게 되죠. 그래서 해역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A와 B 해역이 포함된 북태평양 해역에서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한다. 그죠? 지금 이렇게 그린 대로 여기 동에서 서로 흘렀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서에서 동으로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리고 시계 방향의 흐름입니다. 시계 방향. 맞고요. 다음 해류는 기권과 상호작용하며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이거 대기 대순환이나 이런 표층 해류, 심층 해류 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6번 그림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독도부근 동태평양 해역 하면은 엘니뇨 라니냐 생각해야겠죠. 온도배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 단 전선 위아래 시기는 엘니뇨와 라니냐 발생으로 전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위는 수온 편차가 높았을 때 아래는 수온 편차가 이제 낮았을 때 마이너스였을 때입니다. 수온 편차라는 거는 이제 평년 빼기 관측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는 위쪽에 나타날 거고 평소보다 온도가 낮았을 때는 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지역이냐? 동태평양 해역이죠. 그러니까 수온 편차가 평소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온도가 높았을 때 엘니뇨 시기를 뜻하는 거고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낮았을 때 이건 라니냐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기로 들어가시면 2010년 페루 연안의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다. 2010년 여기 있죠. 쭉 보시면 엘니뇨 시기였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페루 연안이라 하면 동태평양 얘기하는 거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무역풍이 평소보다 더 강해졌다면 라니냐가 형성이 됐겠죠. 근데 엘니뇨가 형성됐다고 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2008년 페루 해역의 현수면이 평소보다 낮아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2008년을 보시면 라니냐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라니냐 시기 무역풍이 더 세져가지고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물이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서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태평양의 해수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디귿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와 비슷한 강도의 라니냐가 항상 따라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반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항상이기 때문에 틀린 건데 자 자료를 보시면 보통 엘니뇨가 있고 다시 보통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오고 엘니뇨가 있고 라니냐가 오고 요런 경향성이긴 해요. 근데 자 이때 엘니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라니냐 안 나타났죠? 또 엘니뇨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항상 엘니뇨 다음 라니냐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 가끔씩 뭐 보통 추세적으로는 엘니뇨 라니냐 이런 식으로 가긴 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은 항상이 붙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항상이 없으면 맞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죠. 어쨌든 만약에 말을 좀 순화시켜서
엘니뇨가 발생하고 나서 라니냐가 발생하는 편이 뭐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 디귿 보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 7번. 그림 가는 지구의 온도 변화. 나는 12년간 지구와 한반도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그래서 1950년 이후 지구 온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50년은 자 여기가 40, 여기가 60이니까 이 중간이 50이 되겠죠. 자 이때부터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 나에서 한 해 동안 계절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의 주된 원인은 공장 가동률 차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따로 제가 학습지에서도 언급을 안 했고 교과서에서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갑자기 나온 그런 보기인데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계절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주로 이제 여름이랑 겨울을 비교하면 언제 더 화석연료를 많이 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화석연료라 하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화석연료는 난방에서 씁니다. 난방. 그러면 언제 난방을 더 많이 하느냐? 당연히 겨울이죠. 그래서 여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줄어들고 겨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공장 가동률 차이가 아니라 난방 때문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니은은 일단 틀린 얘기인데 계절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는 주로 여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줄어들고 겨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요. 그 이유는 난방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의 기온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서로 관련이 클 것이다. 당연하죠.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니까 온실효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증가하는 거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냉수대와 냉수대 형상과 그에 따른 피해를 설명합니다. 물음에 답해라 라고 하는데 여러 냉수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저 요거는 왜 생기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안의 냉수대는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안용승 때문입니다. 연안용승. 연안용승은 왜 생기느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을 때 동해안이 여기죠. 여기서 연안용승이 생기게 되려면 바람이 이렇게 남풍이 불어야 전향력에 의해서 표면에 있는 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요 연안에서 물이 부족해지니까 요 심층의 물이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해안에서 설명을 하자면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연안 용승이 일어나가지고 냉수대가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냉수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따뜻한 물이어야 되는데 물이 차가워져서 물고기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는 차가운 물을 피해서 먼바다로 이동을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이제 교과서 답을 보니까 물고기 양식장에 뭐 전기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식장용 난방을 설치하자. 그래서 차가운 물이 올라왔을 때 물고기들이 그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이제 폐사하기 전에 물을 따뜻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물고기 환경 변화를 적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용 양식장용 난방을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9번 문제. 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와 경사 감소를 현재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해보자. 공전궤도 20mm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요 가가 현재고요. 나는 자전축 경사의 방향, 세차 운동이 진행된 겁니다. 13,000년 지난 거겠죠. 그리고 자전축 경사각이 원래는 23도였는데 21.5도로 이제 감소한 현상이 이제 다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으로 보시면 일단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렸어요. 지구 공전 궤도를. 타원일 때 태양이 살짝 오른쪽으로 쏠려 있고 지구가 왼쪽에 있을 때 이렇게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교과서 그림을 보시면 어떤 모양이냐면 타원 모양인데 태양을 왼쪽에다 놨어요. 자, 그게 현재 이 모습과 같아지게 되려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에 있을 때 태양 쪽으로 북반구가 기울어야 같은 그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구를 여기에다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전축을 이렇게 그려놔야 북반구가 태양과 가까울 때 겨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정석인데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여름일 때 북반구는 원일점에 있는 상황, 근일점일 때 북반구는 겨울인 상황. 같은 힘이니까 이렇게도 그릴 수는 있구나. 그려도 이제 문제가 아예 틀리지는 않구나 라고 보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변하는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설명해 보자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근일점일 때 겨울이었던 우리나라가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가 된다면 근일점에서 여름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연교차가 커지게 되겠죠. 이제 근일점에서 여름인 것뿐만 아니라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니까 원래는 이제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이라서 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자전축 경사가 반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더 쓴다면 더 더운 여름, 더 추운 겨울 이런 게 나타나겠다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름에 근일점에 위치하고 겨울에 원일점에 위치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다와 같이 변하는 경우 지구 전행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설명해보자 라고 하는데 자전축 경사각이 감소했어요. 이 자전축 경사의 방향은 그대로고 경사각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사각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제대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서 뜨거운 여름이 나타나고요.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더 제대로 태양을 등지고 있어서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스듬히 좀 더 자전축의 경사가 좀 완만해지면 태양 쪽으로 기울었을 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랑 크게 차이 안 나게 적당히 기울어가지고 그렇게 안 더운 여름이 나타나고요. 이때도 태양을 등지고 섰을 때 그렇게 많이 비스듬히 이제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운 겨울은 안 나타납니다. 즉 여름이 막 엄청 덥거나 겨울이 엄청 춥거나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은 즉슨 연교차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죠. 현재는 자전축 경사가 23.5도라서 더운 여름, 추운 겨울이 나타나는데 21.5도가 되면 현재보다는 덜 더운 여름, 덜 추운 겨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감소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주기 내용 변화된 학습지 이제 다시 뽑아주시고 필기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만 직접 뭐 화이트로 지워서 바꿔주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